금강석 영상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을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며 특히 고려인 동포의 역사는 우리의 아픈 과거와 강인한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궤적은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라는 민족적 비극에서 시작되어 낯선 땅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피워낸 불굴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인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을 공감하고 극복의 의지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1900년대 초 연해주 한인 농가는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한인들의 이주로 형성되었습니다. 잦은 흉년과 사회적 혼란을 피해 도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이주한 농민들은 러시아 정부의 개척 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했습니다. 이들은 집단으로 거주하는 신안촌과 같은 마을을 형성하여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공동체를 꾸려나갔습니다.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 농부들은 척박하고 황무지였던 땅을 일구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밭농사를 주로 하다가 1900년대 초부터는 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연해주의 기후와 토질은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한인 농부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농경 기술과 특유의 근면함으로 벼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농업적 성공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한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905년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마을 아이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와 놀이를 병행하며 성장했습니다.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세운 한인 학교가 있어 아이들에게 한글과 역사 등 민족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조국을 떠나온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역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종착역이자 시발역으로 수많은 한인들이 이주와 이동을 위해 거쳐가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1905년 무렵 이 역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 연해주로 온 한인 이주민들은 이 역을 통해 도착했고 일부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1900년대 초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 농부들은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며 삶의 터전을 일궜습니다. 이들은 주로 1860년대부터 시작된 이주 물결을 타고 도만강을 건너 러시아령 연해주에 정착했는데 당시 러시아 정부의 개척 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농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19년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한인 어부들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연해주 한인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여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이주해온 농민들로 척박한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어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파르티잔스크 광산에서 일했던 한인 광부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석탄 광산에서 일했고 그들의 고된 삶은 당시 연해주 한인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1910년 연해주 지신어 마을 학교는 한인 이주민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지신어는 1860년대부터 한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정착한 최초의 한인 마을 중 하나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통해 민족의 명맥을 잇고자 했습니다. 1912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 학생들은 동방정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 당시 연해주 지역의 여러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912년 3월 권업회가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에 설립한 4년제 한민학교는 대표적인 한인 학교였습니다. 1923년 설립된 우수리스크 고려 사범학교는 연해주 지역의 한인 교육과 민족운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이 학교는 단순히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1931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는 고려사업학교가 아닌 원동 고려사범대학입니다. 당시 이 대학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한 민족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최재형 1860-1920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의병장입니다. 그는 함경북도 경원에서 태어나 11세의 아버지와 함께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습니다. 주요 활동 및 업적은 교육사업, 언론활동, 항일 무장투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안중근 1879년 9월 2일 1910년 3월 26일은 대한제국 시기의 독립운동가이자 항일 의병장입니다. 그는 일제의 침략에 맞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의거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홍범도 1871년 1943년은 독립운동가이자 의병장으로 특히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사격수를 바탕으로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며 만주 지역 독립군 부대들을 이끌며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위종 1884년 미상은 대한제국 시기의 외교관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주요 활동 및 업적은 외교관 경력, 헤이그 특사 파견,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등이 있습니다. 1920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에 세워진 독립문은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고 한인들의 독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당시 신안촌은 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중심지이자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인 기념물이었습니다. 1920년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에서 열린 3.1운동 1주년 행사는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다시 한번 드높이고 일제의 침략에 굴하지 않는 민족의 기상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히 1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당시 연해주 한인사회의 단결력과 항일 의지를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1920년 4월 참변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본군이 일으킨 한인 학살 사건으로 연해주 4월 참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건은 당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시베리아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한인들을 탄압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만행을 일컫습니다. 1920년 4월 참변은 일본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일대의 한인 거주지를 습격하여 자행한 대규모 학살 사건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한인들이 희생되었고 그들의 장례식은 참담함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1921년 12월 이만 러시아 달레레첸스크 전투에서 희생된 독립군들의 장례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독립운동 상황과 다른 독립군의 장례식을 통해 그 의미와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희생된 독립군들의 장례식은 비록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들의 죽음이 독립을 향한 투쟁의 중요한 발자취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22년 연해주 습찬, 현재 파르티잔스크 지역에서 활동한 한창걸 부대는 대한독립군 연해주 방면군 총사령부 소속의 독립운동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 와해된 독립군 조직을 재건하고 연해주 일대에서 무장투쟁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투는 비록 승리로 끝나지 않았지만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한인 동포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1937년 한인 강제 이주의 역사는 매우 비극적입니다. 그 비극의 시작점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역입니다. 이 역은 단순히 열차가 멈추는 곳이 아니라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의 애환과 고난이 시작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우슈토베역은 단순한 지명이 아닌 한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인근 바슈토베 언덕에 세워진 강제 이주 기념비는 1937년 소련의 스탈린 정권에 의해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비국적인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슈토베역에 도착한 고려인들이 처음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 바슈토베 언덕입니다. 언덕의 기념비들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고려인들의 희생과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후세에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우즈베키스탄의 폴리트 아트젤 집단 농장에서 옥수수를 수확하는 고려인들의 모습은 1937년 강제 이주 이후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억척스럽게 삶을 개척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1937년 강제 이주 직후의 고통을 딛고 20여 년 만에 척박한 땅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은 고려인들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1960년대 우즈베키스탄 칼린 집단 농장에서 벼를 수확하는 고려인 동포의 모습은 그들이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난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고려일보는 1923년 3월 1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간된 한글 신문입니다. 창간 당시의 제호는 3월 1일이었으며 이는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려일보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최전선이었던 연해주에서 발행된 신문으로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독려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고려일보는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되며 한반도 밖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 신문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55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서 춘향전을 공연하는 고려인 극장 단원들의 모습은 1937년 강제 이주라는 비국적인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문화와 예술적 정체성을 꿋꿋이 지켜온 고려인들의 강인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951년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의 홍범도 장군 묘소를 참배하는 레닌 기치 신문사 직원들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업적이 강제 이주 후에도 고려인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기억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최봉설 1897년 1973년 은 일제강점기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호는 이붕이며 철혈광복단이라는 독립운동단체의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주요 활동 및 업적은 철혈광복단 활동, 러시아에서 활동이 있으며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최봉설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집단 농장 지도자로 활동하며 고려인 동포들의 삶을 이끌었지만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1973년 우즈베키스탄의 침켄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고려인 역사 사증전은 이러한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될 것입니다. 사진 한 장에는 그들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과 함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온 강인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들을 통해 고려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움으로써 우리 민족의 다양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증전이 고려인 동포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